다음 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남북이 모레 생사 확인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봉 준비가 지금까지는 순조롭지만 상봉 열흘 전이 북한의 70주년 노동당 창건일이죠. 그 도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YTN 개관 해설위원이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레입니까? 생사 확인 명단 교환이요? 15일입니다. 다음 15일. 주. 예. 몇 명씩 하는 거죠? 예, 우리 쪽에서는 250명 해가지고 일반 이산가족 200명 하고 그 다음에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 해가지고 250명 명단을 북한에 주고요. 북한에서는 200명의 명단을 우리한테 건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생사 확인이 되고 나면 다음 달 한 8일 정도에 최종적인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명단이 교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사 확인을 요청을 했고 네. 북한도 요청을 할 텐데요. 네. 우리와 북한은 어떤 절차가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좀 전산화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산가족에 대한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걸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전산화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평양을 대도시에 살기보다는 주로 지방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사 확인을 하는데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당성이라든지 그동안 또 북한 내에 뭐 기여했다든지 이런 조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굉장히 당국이 차이가 일방적으로 납니다. 결정하는.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9일에 이제 상봉 1차 후보자 500명을 이제 추첨을 했어요. 네. 경쟁률이 6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현장에서 직접 정말 당첨되고 싶었겠죠. 이 이산가족들이 한 명도 당첨이 안 됐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 이산가족 대기자 분들만 하더라도 6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한 82%가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빨리 정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전면적인 생사 확인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현장이 참 안타까운 분위기였는데 네. 직접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신청은 20년 전에 했는데 여태까지 기다려도 안 되고 해서 한번 가서 명부를 봐야 되겠다. 사촌들하고 그리고 이제 누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찾으면은 그 자손들이 나오겠지. 오늘 좋은 소식 드리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쩌다가 좋은 소식 듣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못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죽고 싶어. 우리 딸 빨리 찾고 싶어.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사나 확인만 좀 해도 좋겠어. 3살 먹은 거 두고 왔는데 네,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네.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전반적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봉 행사 열흘 전이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네. 네, 도발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아마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최대 행사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아마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 대외적으로 어떤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마 인공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뭐 10월 10일 날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에는 뭐 큰 저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때도 예. 이산가족 상봉 계획이 잡혔다가 나흘 전에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 내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에 어느 정도 순조롭게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북한 입장이 좋은 건데 만약에 북한이 또 과거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만약에 취소한다 이러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봉현 수석연구위원 말씀대로 꼭 네.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성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요. 예, 맞습니다. 금강산에서 있습니다. 정례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정례화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방금 이산가족
분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생사 확인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전면적인 생사 확인 해야 되고요. 지금 12만여 명의 이산가족 가운데 지금 6만 6천여 명이 남아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생사 확인부터 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화제를 좀 네. 돌려볼까요? 북한 조선중앙TV가 돌고래 공연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했거든요. 일단 화면부터 보실까요? 네. 돌고래 쇼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걸 조선중앙TV가 중계를 했나 보죠? 네. 이 문제가 할만하답니다. 그럼 우리 상당히 평양 수 높은 사무가 공연이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북한이 저런 그 돌고래 쇼 같은 것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방금 이제 돌고래가 이게 점프를 했는데 저기 한 7m에서 높게 한 9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능라도 유원지에 북한에서는 저기 돌고래 쇼 할 수 있는 거를 3년 전에 저거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저기에 물 자체를 어디서 끌어오냐면 남포이죠. 남포에서 서해의 바닷물을 끌고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능라도 유원지에 한 1,3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북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완공을 했는데 주 목적은 아무래도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외화를 벌겠다는 게 가장 큰 저 목적이고요. 능라도 유원지에 워터파크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재작년에 공개가 됐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일반 주민들은 저게 못 들어가고요. 북한 내에서도 일부 부유층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에도 걸그룹이 있죠. 네. 북한 원조 걸그룹이라고 하는 이 모란봉 악단에 이어서 청봉 악단이라는 이제 여성 합창단의 공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모란봉 악단이 아니죠. 예, 청봉 네. 악단. 예. 저게 언제 생긴 겁니까? 예, 청봉악단은 지난 7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김정은이가 직접 구상을 해가지고 발기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도 김정은이가 모란봉악단을 직접 또 발기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청봉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이 양봉악단을 중심으로 아마 대대적으로 외화벌이 사업도 하고 북한 내에서 선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좀 이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 긴 드레스인데요. 이렇게 네. 어깨가 노출돼 있어요. 상당히 품격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파격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 스타일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슬주가 사실은 뒤에서 이런 악단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주가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많이 반영된 걸 보이고 과거에 북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연하는 자체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이 서서 이렇게 공연한다고 하면 지금은 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김정은에 대한 젊었다는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주고 있다. 아마 이런 목적에서 저는 좀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모란봉 악단이 있는데 다시 또 청봉 악단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목적이 다른 것인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청봉이라는 자체를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봉은 이제 백두산 지역에 있는 일종의 봉우리입니다. 그게 과거 이제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 활동하던 북한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지역이 그 곳이거든요. 그 예. 이름을 따가지고 청봉 악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청봉 비교한 악단하고, 화면이 있죠. 예. 모란봉 악단하고 비교하는 화면이요? 예, 저겁니다. 예. 요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청봉 악단은 좀 경험학 석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조금 이 점잖은 형태의 분위기를 좀 비추고 있는 거고요. 청봉은 이 봉우리인데 네. 저기 백두산에 있는 봉우리. 예, 맞습니다. 청봉 악단. 그리고 모란봉 악단은 평양에 있는 금수산에 금수산에 있는 있는 봉우리입니다. 한 봉우리고요. 100m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의상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이쪽 이제 모란봉 악단의 경우에는 짧은 치마.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따라하려는 이제 유행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따라하면 불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최고 지도자가 지시해가지고 만들었던 저런 어떤 음악단이었는데 무용수 같은 경우에 많이 따라한다고 그러면 그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좀 도전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일반 주민들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고요. 근데 또 남몰래 그걸 굉장히 선망하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 꼈다 이러면 이 일반 주민들도 이 남몰래
몰래 선글라스 끼고 이 폼을 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패션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따라하고자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설주의 명품 패션을 따라하는 맞습니다. 짝퉁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북한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변화의 물결이 남북 화해 그리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 쪽으로 잘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1차 관문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난 남북 당국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경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풀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